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의 골치가 아파지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간밤에 미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물론 이제 갭을 메우고 있긴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며칠 증시가 좀 안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유튜브에서 주식 방송 같은 거 좀 많이 보시잖아요. 보다 보면은 5월부터는 안 좋다, 폭락이다, 몇 개월 동안은 안 좋을 거다, 이런 전망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게 그냥 한두 명이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되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안 좋으니까는 지금 다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고서 기다리자,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지만 할 수 없죠. 이미 다 물려버려가지고 팔 수 없는데, 나 이제 지금 이미 늦었는데 못 파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머리가 막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혹은 한두 달 있으면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닌가? 좀 존버할까? 이런 식의 막 갈등이 되는데, 오늘 저희가 좀 현재 물린 종목으로 좀 고통받고 있으면서 앞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팁이 되는 말씀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굳이 가장 힘들어하거나 가장 싫어하는 장세를 말하면은 하락장이겠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가지각색으로 참 많은 생각과 그리고 이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 있어요. 하락장일 때 기가 막히게 미리 피했다가 잠시 피신 떠나 있다가 다시 절묘하게 시장 좋아질 때 들어와서 투자를 이어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안 된다라기보다는 가능은 한데, 예를 들면은 지난달까지 내가 주식 수익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좀 하락할 것 같네 라는 생각에 다 매도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은희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주식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저점에 내가 다시 들어가기로 한 때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막 올라가고, 이제 또 그렇게 굴러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파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떠나고 싶은 때 마음껏 떠나기 어려운 발목이 잡히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이거 되게 단순하게 정리하면은 종목 가지고 홀짝하던 거 계좌 가지고 홀짝한다, 그래서 어렵다. 솔직히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 이제 오르는 거 잘 맞춰야지 어떤 게 올라갈까, 이 홀짝 게임을 막 하던 분이 이제 전체를 가지고서 홀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거네요, 이게. 그쵸. 근데 문제는 될 때도 있으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속성이 딱 개입되면은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는 꾸준하게 하는 거니까 꾸준하게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바로 안 된다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극단적으로 하락에 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막 존버하면 되나? 요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꾸 아니라고 해서 죄송한데, 하락장은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존버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용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식이란 거를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상승할 때는 그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서 그 상승 흐름을 이용해서 주식을 하는 거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흐름에 맞춰서 내가 유리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는 거고, 즉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야기에 앞서서 이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종목을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차트를 딱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이 존재를 할 거예요. 여기서도 빠름의 차이지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용이란 거는 뭔가 되게 잘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방향이 자기 욕심을 잘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욕심을 잘 채운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락할 때 저점에서 잘 사면 그게 내가 하락을 잘 이용한 거지, 이런 생각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하락 중에도 파동은 있으니까 하락 중에 저점에서 잘 사서 여기서 잘 팔아서 당일 단타 잘 쳐가지고 이게 하락을 잘 이용한 거지,
상승 중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막 안 팔고 잘 버텨 있으면 잘 이용한 거지. 하락에서는 본절 탈출하거나 안 물리기 위해서 하면은 이게 잘 이용한 거지 등등.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값 또는 욕심값을 잘 채워주는 게 그 파동을 잘 이용한 거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하락을 이용해야 된다, 여기서 이용이란 말은 결국에는 그 파동, 상승이면 상승 파동, 하락이면 하락 파동, 상승 안에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공존을 할 거고, 하락 안에서도 다시 상승과 하락이 공존을 할 겁니다.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말하면은 상승일 때는 이 상승과 하락이 공존을 하는데 상승이 좀 더 많은 거고, 하락일 때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지만 하락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하락을 만드는 거죠. 이 파동을 있는 그대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용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해야 할 걸 묵묵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그냥 이용하는 거고, 그걸 해내면 결국 자신한테 유리해져요. 그리고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들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욕심도 채워줄 수 있고 그 모든 투자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영역이, 하락장을 이용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에 대한 최소한의 감이라도 좀 잡게 해드리고 싶은 게 좀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러면 이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아까 언니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과대낙폭주를 좀 잘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과대낙폭된 이런 상황에 잘 잡아갖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뭔가 하락되는 상황에서도 생기는 이 상승과 하락의 이 파동을 이용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또 이렇게 좀 헷갈리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거를 한 종목의 시작과 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매매를 이어가는 시작점이 있고, 처음에 사서 그리고 마무리 수익 내서 나오는 마침표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했었던 요때 사서 요때 끝난다, 하락장에서는 이렇게만 딱딱 끊어야지 잘하는 거다, 아니면 이게 잘 이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여기 밥상 테이블 안에서 그냥 하나의 반찬 같은 거예요. 중간에 이 파동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요런 것들이 좀 잘 섞여서 전체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요소인 건 맞죠. 이게 하락장에서는 단타 말고는 할 거 없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 단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 상승과 하락의 그 파동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딱 보여진 것처럼 이게 파동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만큼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파동의 딱 일부만 가지고. 되게 시야가 되게 좁은 파동인 것 같아요. 그 여기에다가 나의 모든 거를 베팅하느냐, 그럼 이거는 저희가 말하는 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이용의 하나의 파트, 정말 작은 하나의 부품 조각 같은 건데, 이거에다가 올인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이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든 거고, 하락 파동을 이용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런 흐름의 하락 파동을 전반적으로 다 그냥 받아들일 생각을 한다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한번 요렇게도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이건 그냥 축구 경기, 축구 시합에서 코너킥이다, 경기 중의 일부다. 그냥 이 전체를 시합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시합에서 나오는 하나의 코너킥 같은 상황이다, 또는 프리킥 같은 상황이다. 그때 잘해서 골 넣어주면 좋은 건데 못 넣을 수도 있다. 그냥 요 정도로 그거를 이용하는 게 맞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축구하면서 나는 그 프리킥이랑 코너킥은 너무 좀 그래, 안 찰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찰 수 있으면 차는 거고, 기회 오면은 그거 잘 살려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나는 코너킥만 찰래, 프리킥만 찰래, 이렇게 하는 건 좀 되게 어색한 거잖아요. 그건 더 이상 축구가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스포츠 토토나 이런 쪽으로 한번 빠져서 생각할 때 시합에다 베팅하는 거 아니고 이번 코너킥에 골 넣어 못 넣어 이걸로 베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쵸.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게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전반적인 이 시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부수적인 거에만 딱 집중해서 한다는 것도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서는 단타밖에 할 게 없어요 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수익 내려면
뭐 단타밖에 없다, 다른 건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란 걸 당장 수익 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수익을 크게 내고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줄여가는 그런 주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락장에서도 그걸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되게 좋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단타밖에 할 게 없어요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시합 잘 몰라요, 시합 흐름 읽을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잘하는 분이 말할 때는 그런 말이 아니겠지만, 듣는 분들은 시합을 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은. 그쵸.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계좌 전체를 가지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신기해요. 시합 속에 조그만 게임에 더 매몰되게 돼요. 그래서 계좌는 뒷전이고 종목 안에서 오늘 당장 수익 냈어 안 냈어 요걸로 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 버디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은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계좌 관리를 하다 보면 그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관리하고 대응해서 유리하게 맞춰 놓게 되면은 매일 부분 실현 수익이 쌓여가면서 그게 합쳐지게 되면 또 그 또한 나쁘지 않지 않나요? 하나 단타 치는 것보다? 종목 하나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 계좌에 만약에 매일매일 수익이 찍혀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그걸 많은 분들이 그냥 그날 새로운 종목 잡아 단타 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종목을 그냥 그렇게 뭔가 관리를, 파동을 타면서 매매를 하는 와중에 수익이 그냥 쭉쭉쭉쭉 뽑혀 나온 거에 가까워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제가 이제 하락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핵심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하락이 어찌 보면은 지금 같은 하락 같은 거 있잖아요. 종목, 단순히 단일 종목의 내부적 악재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 투심이 부족해서 이러면서 쭉쭉쭉쭉 하방 압력이 강해질 때, 그렇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어찌됐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 가격 메리트를 잘 살려서 내가 균형 잘 맞춰서 이용해서 포지션을 잘 짜놓게 되면은, 지금은 조금 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거 잘 만들어 놓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은 얘가 매일 수익을 1년 이상 지속시켜줄 수도 있어요. 유리함을 계속 주는 상태로. 그러면 그 또한 나쁘지 않지 않나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쵸. 네. 이게 만약에 단순히 말해도 지금 정말 실패 확률 되게 높은데 정말 잘 찍어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해가지고 하루, 이건 어차피 한 번짜리잖아요. 한 번 되면 소멸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 만들어 놓고 나게 되면은 막 100일 동안, 실력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거 제대로 걸리게 되면 1000일 동안 수익을 계속 줍니다. 1000일 동안 막 분할 매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렇게 잘 심어놓은 이 자양분을 토대로 매매를 하고 싶은 대로 막 계속 끌고 가면서 드립을 막 하고 그냥 불타기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걸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일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단순히 안 팔고 존버해서 평가 수익 플러스로 계속 놓고 있으면서 이거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되게 사이버 머니처럼 수익이 실현이 된 게 아닌 상태로, 아, 나는 돈 벌었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물리면서 다 까지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돈을 이제 실현시키면서 수익을 막 장기간 끌고 간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맞아요. 단순히 여기서 분할 매도만 하면서 그냥 다 팔려버리게 되면 100일을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유리함의 씨앗은 나중에 수익 실현도 하고 다시 비중을 채우고, 수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채우고, 그 이어감에 있어서 정말로 진짜 나무에서 열매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는 그런 씨앗이거든요. 그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참 많이 전달해주고 싶은데. 유리함의 씨앗,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뭐 쉽게 말하면 낮은 평단에 잘 만들어 놓은 내 물량,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얼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요때 딱 잘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상승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이거 화랑장에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요. 화랑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중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면은 평단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것도 어렵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거울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상황,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걸 만들기가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거를 잘 만들어 놓은 게 화랑장에서 먹을 거리를 결정짓는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잘 만든다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야, 어디가 저점이냐?
어디가 이제 반등 시점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짚는 것만으로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파동을 미리 한 발 앞서서 모든 걸 다 예측한다는 건데, 게다가 장기적인 파동을, 그거는 포기하는 게 그냥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락장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할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이용하는 건지, 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도대체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팁을 드릴게요. 이야기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종목 안에서 여기서 매수한다, 매도한다, 기다림을 선택한다, 아니면 비중을 얼마로 맞춘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력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경험, 투자 경험치, 체력, 그리고 자신의 투자 그릇, 이것들을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용하는 거는커녕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값이나 자신의 체력값,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도 무조건 동반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실력과 경험과 체력, 그릇,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성장시켜주고 이거를 키워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클럽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투자 잘하면 누구나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좀 훈련하자,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클럽이니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루트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저희가 하락장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사실 이 얘기를 들으나 마나예요. 근데 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실력이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쵸.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결국에는 듣는 분들이 요 조건만 좀 만족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력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좀 실력을 길러가려는 의지라도 가지고 좀 이 방향으로 노력을 따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실력을 기른다는 거는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는 내용과는 또 별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채우는데 했을 때 뭐 열심히 경험 쌓고요, 매매 열심히 하고요, 그럼 또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리고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거를 또 단순하게 혼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가이드 안에서 어니스트님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 키워진다는 전제 하에, 키워졌다는 전제 하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실력이 키워졌다면은 실제로 하락장에서 해야 될 거는 하락 파동을 좀 더 섬세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섬세하게 이용할 줄 안다는 거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일단 첫 번째,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파동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파동을 좀 더 많이 알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그것도 결국엔 실력의 영역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실력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훈련이 되었다라고 전제하게 되면은 자신이 다룰 줄 아는 파동은 놓치면 안 돼요. 이럴 것 같아요. 상승장 때는 좀 파동을 놓치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들이 돈 더 많이 벌었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하락장 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작은 파동이라도 잘 캐치해서 내 매매에 적용시키고 그거를 유리하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계속 포인트를 쌓아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파동들을 되도록이면 다 잘 캐치해서 올바로 매매에 적용시켜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락장에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놓치지 않으려면 파동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양한 종류의 파동을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파동을 놓치지 않을 때 놓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 파동을 그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훨씬 더 디테일한 템포 조절이 필요해요. 단순히 느리게 한다, 빠르게 한다가 아니라, 하락장에서의 파동을 이용할 때는 대부분 질질질 거리다가 갑자기 쭉 솟구쳤다 그대로 빠져버리는 파동도 많고, 아니면은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빠지는 파동도 많고, 전반적으로 이어지기 힘든 파동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놓고 보게 되면은 디테일한 템포 조절이 무조건 느리게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느리게 하지만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빠르게도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완급 조절, 결국에는 템포의 완급 조절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해야 된다인 거고, 느리게면 얼마나 느리게, 빠르게면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빠르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런 게 진짜 경험치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 경험에서 어떻게 들렸냐면, 파동을 디테일하게 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다 생각하시는 게 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잔파동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한마디로 막 분본 보면서 막 대응하는 거 막 그런 거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락장에서의 파동이라는 건 이렇게 되면서 큰 파동들이 있잖아요. 또 이 와중에도 이런 것도 의외로 되게 많이 놓쳐요. 이런 거는 되게 섬세하게 관리하려고 하면서 막상 이렇게 또 이렇게 쭉 솟구치는 이런 것들은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던가 뭐 템포 조절을 실패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템포의 완급 조절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파동의 크기와 사이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 잘하면 결국에 주식 잘하는 건데, 네. 좀 약간 죄송한 얘기죠. 주식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풀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더 이상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는 뭐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영역입니다, 여기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도무지 뭔지 감도 안 잡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매매에 대한 기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전제 조건이 형성이 안 된 사람, 자신의 실력을 좀 키워가고 전제적인 조건의 훈련이 먼저 필요한 사람, 이 단계보다는 앞단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야 들을 것도 없네 하고 그냥 관점이 달라서 별로 듣고 싶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나는 하락장 때도 그냥 쭉쭉 올라가는 종목 좀 미리 캐치하는 거 배우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지금까지 영상 보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잡아도 어떤 종목을 사도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해도 결국에는 오늘 저희가 말한 거 못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네, 결국엔 만나니까. 네, 만납니다, 그냥. 단타든 스윙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주식에 또 이 요소는 다 있어요. 네, 이거 안 만나려면은 바로 칼손절이죠. 근데 칼손절 하게 되면은 계좌가 녹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리면요, 이렇게 뭔가 파동을 이용하고 할 때는 항상 하락장에서 특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주도권을 가져주는 게 좋다, 이 말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락장에서 머릿속에 온통 매수 어떻게 매수할까, 어떻게 물탈까, 나 남은 돈 얼마 있을까, 밖에서 돈 얼마 끌어올 수 있을까 등등 매수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거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과거에 막 제가 막 스쳐 지나가면서 네, 온통 머릿속에 뇌 속에 매수만 다 깔려 있어요. 그게 아니다, 매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 말 진짜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깊게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팁 같습니다. 이거에서도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 매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매도를 하기 싫어서 못 하나요? 본전이 안 하는데 어떻게 매도해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진짜. 그쵸. 그거는 네. 답을 못 찾겠다 하면은 이런 분들은 그냥 인정하세요. 앞단입니다. 이 앞에 전제 조건을 좀 더 훈련해야 되는 사람이다, 클럽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동 지침으로 안 고쳐져요, 이거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한 얘기 잘 들으셨으면 적어도 방향성이라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목마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다 물려 있는데요, 물린 거 천진데요 지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지금부터 하락장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뭐였지? 막 이러면서 허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분들은? 그쵸. 너무 안타깝죠. 이미 다 물려 있는데, 이미 충분히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물렸는데, 진짜 하락은 지금부터다, 이 얘기 들으면은 그냥 뭔가 망치로 한 대 때려 맞은 것 같고 참 가슴 아프죠. 이런 분들한테 솔직히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이거를 도움이 되는 팁으로 활용할지 아닐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각자 선택과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 정도의 상황에서 이미 다 물렸다 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락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열어둬야 돼요. 근데 이미 다 물려 있으면은 나머지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현실적인 팁은 한 종목을 포기하세요.
계좌 전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만 포기하세요. 일단 하나 포기하고 나머지 계좌 전체를 살릴 생각으로 매매에 임해주세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팁이고요. 그래도 전제 조건이 훈련도 했었고 계좌 상황이 잠시까지는 아니고 전체가 그냥 물려가고 있다 요 정도라면은 그래도 전제 조건이 갖춰지고 좀 훈련하고 주식 투자 좀 할 줄 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알 거예요. 바로 칼손절 통손절 아니더라도 하나의 슬롯 정도는 좀 확보해 가면서 어느 정도 상황에 대비를 해주면서 슬롯을 타이트하게 쓰지 말아라. 한 종목 정도는 좀 내주면서 항상 계좌에 숨통을 트여놔라. 뭐 이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파동을 이용을 하려면은 계좌가 잠식되어 있는 상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출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에는 좀 서야 되니까는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는 팁이지만 어쨌든 한 종목이라도 포기해서 좀 계좌에 혀를 뚫어 놓고 현금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앞으로 파동을 이용해서 하락 파동이든 상승 파동이든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쵸. 계좌 잠식된 사람은 한 단계가 그냥 더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 아니다. 출발선부터 서야 된다.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 손절하고 나중에 그럼 좋은 게 잡아야지. 그러면 또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감정적 선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지 않게 좀 잘 마음을 다독여 주시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잘 못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실력 쌓고 경험 쌓으면요 그거 다 얼마든지 회복하고 그 뒤에 여태까지 잃었던 거에 10배 100배도 벌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뿐이에요. 그냥 지금 저희 클럽에서도 실제로 뭐 1, 2년 전에 오셔가지고 물린 종목으로 온통 가지고 와서 그거 다 풀어내고서 지금 플러스 쌓아가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언니님. 그쵸. 그런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오신 신입생분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되게 오래된 저희 클럽 용어로는 막 은둔고수분들하고는 그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되게 평온하세요. 은둔고수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요즘 같은 때에도 이게 하락이야? 하락 좀 했네? 근데 별로 느껴진 건 없어서 약간 이런 시크한 분위기인데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뭔가 아무래도 조금 더 조바심이 있죠. 네, 그동안에 이제 망했던 경험이 계속 짓누르니까 현재 상황을. 그쵸. 근데 성공의 경험으로 바꾸면은 그 하락이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스텝으로 인식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혼자 힘들잖아요. 오셔서 같이 하면 여러분들께 좋은 게 있을 거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얘기는 여기서 좀 맞춰 보겠습니다. 이제 하락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좀 저희도 좀 기분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이제 늘상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주제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많기 때문에 영상도 더 많이 보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보고서 또 잘못된 길로 어떻게 하면 하락 저점 잡지? 막 그런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곳에선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려 봤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게 막 안에 요소 들어가 있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결국은 실력과 밀접하게 다 있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그렇고 클럽에서도 그렇고 그 부족한 부분 채워드리는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충분히 이용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시고요.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눌러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로 입장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카페 가입하기 버튼 요거 눌러서 자, 카페를 간단하게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글 보기 눌러서요. 메뉴에 있는 필독공지 눌러주세요. 다른 글들은요 여기 그냥 클럽 회원분들이 서로 그냥 그 클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 카페 가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 클럽 공지 보시고 요 하단부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신청하기 전에 내용 한번 쫙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내용 말고도 저희가 그동안 영상에서 매번 언급을 하고 클럽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 저희 영상들 보시다 보면 궁금한 점들은 하나하나 풀리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충분히 알았다 싶으시면 요거 눌러서 신청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상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입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